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인가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당신은 어떤 쓸모가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불안해지신다면 당신은 이미 쓸모의 저주에 걸린 겁니다. 23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치가 있다고요. 오늘은 장자의 무용지물,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역설적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장자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수석이라는 사람이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거대한 참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수천 마리의 소를 그늘에 쉬게 할 정도로 컸습니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 나무 좀 보세요. 저렇게 큰 나무는 처음 봅니다. 우리 저 나무로 배도 만들고 집도 지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목수석은 그냥 지나갑니다. 제자가 이상해서 묻죠. 스승님, 왜 저 훌륭한 나무를 보고도 그냥 가시나요? 목수석이 대답합니다. 저건 쓸모없는 나무야. 나뭇결이 엉망이라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썩고, 기둥을 만들면 벌레가 먹어.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살아남은 거지. 그날 밤, 목수석은 꿈을 꿉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너는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만약 좋은 나무였다면 어땠을까? 진작에 베어져서 배가 되거나 집이 되었겠지. 나는 오래도록 쓸모없기 위해 노력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지. 쓸모있는 나무들은 모두 일찍 죽었어. 쓸모없는 나만 살아남아 천년을 살고 있단다. 목수석은 꿈에서 깨어나 깨달았습니다. 쓸모없음이야말로 그 나무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을요. 장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갔다가 거위 한 마리를 만납니다. 그 거위는 울지를 못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 거위는 울지 못하니 쓸모가 없어. 오늘 저녁 잡아먹어야겠어. 다음 날 그 사람은 친구 집에 초대받습니다. 친구네 집에는 거위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잘 울고 하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하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손님이 오셨으니 거위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런데 우는 거위를 잡아라. 못 우는 거위는 쓸모가 있으니 살려두고. 똑같이 울지 못하는 거위인데 한 곳에서는 쓸모없어서 죽고 다른 곳에서는 쓸모 있어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쓸모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장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쓸모 있음과 없음 사이에 있어라.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답은 아니지. 진정한 자유는 쓸모라는 개념 자체를 벗어나는 데 있단다. 해자라는 친구가 장자에게 말합니다. 왕이 나에게 커다란 박씨를 주었어. 심었더니 정말 큰 박이 열렸지. 그런데 너무 커서 물을 담으려니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반으로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려니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더군. 결국 쓸모가 없어서 깨뜨려 버렸어. 장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그 큰 박을 왜 쪼개려고 했나? 허리에 묶고 강이나 호수에 띄워서 놀면 되잖아. 떠다니며 자유롭게 논일 수 있었을 텐데. 자네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했지만 그건 자네가 작은 쓸모만 생각했기 때문이야. 큰 것에는 큰 쓸모가 있는 법이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거야. 왜 모든 것이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쓸모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은가? 장자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회는 우리에게 쓸모를 강요합니다. 학교는 쓸모있는 인재를 기르고 회사는 쓸모있는 직원을 원하고 사회는 쓸모있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생산성, 효율성, 실용성. 이 단어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쉬는 것조차 더 나은 생산을 위한 재충전이어야 하고 취미조차 자기계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쓸모있는 나무는 일찍 베어지는데 왜 사람은 쓸모있으려고 애쓰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도구가 됩니다.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쓸모없는 나무는 아무도 베지 않기에 천년을 삽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아무도 이용하지 않기에 자유롭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무용지용. 장자의 무용지물을 한자로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장자의 진짜 메시지는 무용지용입니다.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쓸모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소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쓸모없기에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기에 자유롭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는 쓸모없기에 베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천년을 살며 수천 마리의 소에게 그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큰 박은 바가지로는 쓸모없었지만 강에 띄워 자유롭게 떠다니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작은 쓸모를 버렸기에 큰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장자는 완전히 쓸모없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쓸모라는 잣대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재지 마세요. 당신은 도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취미를 가지세요. 돈이 안 되고 경력에 도움 안 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들. 그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사세요. 빠른 길 대신 예쁜 길로 걷고 최적화된 선택 대신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세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겉모습과 선입견, 편견과 환상의 동굴 속에서 그림자를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플라톤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을 끊고 뒤를 돌아보라고,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세상을 보라고요. 처음엔 눈이 부실 겁니다. 익숙한 그림자를 떠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진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진리를 본 사람은 다시는 그림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동굴 밖으로 나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추구하는 삶을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은 철학 탐구를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